네, LG화학이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와 바이오를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겠다 이런 구상인데 문제는 이 바이오입니다.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첨단 소재에 비해서 바이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LG화학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LG화학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주력인 석유화학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첨단 소재고 생명과학 비중은 1.75%에 머물렀습니다. LG화학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약 51조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생명과학은 9,10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네. LG화학은 2030년까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등 신사업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소재는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지 소재를, 생명과학은 바이오 사업을 말하는데요. 특히 LG화학은 이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LG화학 생명과학본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만 1조 577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예. 최근에 8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 아베오를 인수하기도 했죠. 올해도 4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8% 이상이 생명과학 몫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출은 1%, 투자 비중도 한 8%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LG 그룹 차원에서 보자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거 훨씬 오래된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을 넘어서 LG그룹 자체의 아주 아픈 손가락이자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유전공학이란 걸 럭키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예. LG는 국내의 대기업 가운데 가장 처음인 1981년 이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2002년에는 바이오를 독자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LG화학에서 LG생명과학으로 분사했고요. 이듬해인 2003년 항생제 신약 팩티브가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업화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2017년 다시 LG화학에 흡수합병됐고 현재 LG화학 생명과학 부문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는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CDMO, 위탁 개발 생산 방식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드라이브 역시 대를 이은 구광모 회장의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LG가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어가는 셈이 되는 건데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LG가 바이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고 또 특히 LG화학에서 왜 바이오를 시작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LG화학의 캐시카우인 석유화학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석유화학 부문은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바이오는 규모는 작지만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 첨단 소재나 바이오 같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성공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은 만큼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LG화학은 이미 배터리에서 성공 신화를 쓴 사례가 있죠. 지금이야 돈 버는 사업이지만 2020년 흑자로 전환하기까지는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는데요. 1992년부터 이 사업이 뛰어들었으니 30여 년 만에 성과가 났고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에서도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쓰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에 떼줬으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바이오가 그러면 제2의 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화학 생명과학 부문 매출 추이를 보면요.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은 5천억 원대, 그리고 2019년, 20년은 6천억 원대, 그리고 2021년 7,6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이보다 19.74% 증가한 매출 9,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생명과학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올해 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아베오 효과를 반영한 건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아베오가 가진 항암제와 같은 의 약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아베오 인수로 미국에서 상업화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은 신약을 개발하고도 못 팔아서 문제가 생긴 바가 있죠. 예. 미국은 보험이나 약가제도, 유통구조 같은 다른 체계를 갖춘 만큼 이 역량이 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아베오 인수로 LG화학에서 개발하는 신약들을 이관해서 미국 현지에서 상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고요. 현재 LG화학은 임상 단계에 들어선 신약 파이프라인만 20개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 자체만 보자면 사실 막대한 시간과 또 투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뒷받침할 여력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한 데다가요. 최근에 성장세를 보이는 첨단 소재 이익만으로는 투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LG화학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보유 중이죠. 이에 대해서 LG화학 측은 차입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배적 지분, 즉 50%를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던 LG화학 주주들은 이미 LG에너지솔루션 분사로 화가 난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은 여의치 않은 카드입니다. 현재 주주들 사이에서 바이오 투자는 돈만 들고 성과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데요. LG화학은 앞으로 지난 투자에 대해서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